1991년 3월 26일 대구의 한 마을에서 5명의 소년이 집을 나섰다. 2시간 안에 갔다 올게요. 그날은 선거일이라 학교도 쉬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갔다. 마을 어귀를 지나 익숙한 산길을 따라 아주 평범한 하루. 그러나 그날 이후 5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했고 군인들이 산을 수색했다.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11년 후 2002년 9월 26일 우연히 산을 오르던 한 남성이 발밑에서 작은 뼈 조각을 발견했다. 흙을 조금 더 파보자 아이들의 유골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곳은 11년 전 수십 차례나 수색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토록 철저히 뒤졌던 곳에서 어떻게 시신이 이제야 발견될 수 있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유골을 보자마자 말했다. 타살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길을 잃고 얼어 죽은 걸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두개골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맞은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실종 당시 군부대 사격장이 있던 자리.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11년 동안 이 사건을 감추고 있었다. 과연 그날 와룡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91년 3월 26일 화창한 봄날. 이날은 선거일이었다. 학교는 휴교했고 어른들은 투표장으로 향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소년들은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였다. 도롱뇽 알 주우러 가자. 아이들은 웃으며 집을 나섰다. 손에는 분유깡통과 막대기.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아이들의 하루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 첫 번째 단서 6명이었다. 원래 아이들은 6명이었다. 함께 가기로 했던 김태룡 군. 그러나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침 애들은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밥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태룡 군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산으로 향했다. 두 번째 단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 오전 9시경 한 아주머니가 산으로 올라가는 5아이를 목격했다.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2시간이 영원한 실종이 될 줄은. 12시경 같은 반 친구들이 아이들을 봤다. 어디 가냐? 도롱뇽 알 찾아. 이것이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대화였다. 세 번째 단서 비명 소리. 그리고 오전 11시 30분 산 중턱 한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약 10초 후 또 한 번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놀던 초등학생 함승훈 군은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비명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이후 아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이 수색했을 때 산속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경찰의 첫 번째 실수 가출로 단정하다. 1991년 3월 26일 저녁 6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초조해졌다. 평소라면 저녁밥을 먹으러 올 시간. 아무리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왔어야 했다. 얘들아 어디 있니? 부모들은 와룡산을 향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오후 7시 50분 부모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의 반응은 이상했다. 이 나이 또래 애들은 가출을 자주 합니다.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경찰은 아이들이 단순 가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은가? 9살에서 13살의 초등학생 5명이 한꺼번에 가출을 했다. 그것도 아무런 짐도 없이. 부모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정적인 첫 수문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두 번째 실수 목격자의 증언이 묵살되다. 사건 당일 한 여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중리동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어딘가로 가는 버스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제보를 묵살했다. 설마 그렇게 멀리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아이들은 애초에 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했다. 왜? 이미 가출로 사건을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수 중요한 단서를 간과하다. 실종 다음 날 새벽 3시 경찰과 부모들은 함께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비추며 산 곳곳을 뒤렸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비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중턱 무덤가 근처는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 군부대 사격장이 있던 지역도 후순위로 밀렸다.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속 어딘가에서 굶어 죽었을 가능성에 집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그토록 수색했던 지역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 그렇다면 처음에는 거기에 없었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다시 묻힌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 경찰은 중요한 단서들을 놓쳤고 그렇게 개구리 소년들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갔다. 30만 명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 아이들이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5월 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경찰과 군을 총동원해 와룡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 수천 명이 동원되었다. 탐침봉을 들고 산속을 구석구석 뒤졌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한 포스터가 배포되었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공공기관, 심지어 담배갑과 세제 포장지까지 아이들의 얼굴이 인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음에도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군부대 사격장의 존재 사건과의 연관성.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은 당시 군부대 사격장이 있던 곳이었다. 실제로 실종 직전 아이들은 탄피를 주우러 간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룡산에는 당시 54단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고 훈련 중인 군인들이 실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혹시 훈련 중 유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만약 군이 아이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11년 동안 진실을 감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격장 근처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군 측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사격 훈련은 실종 당일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부대 사격장과의 연관성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남아있는 강한 의혹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수많은 제보 그러나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제보가 쏟아졌다. 부산에서 아이들이 앵벌이를 하고 있다. 새우잡이 배에 팔려갔다. 유괴범이 몸값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심지어 자신이 개구리 소년 중 한 명이라며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을 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제보를 믿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만 커져갔다. 그리고 11년이 흐르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왔다. 2002년 9월 26일 한 남성이 와룡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가을철 도토리를 줍기 위해 천천히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러다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딱딱한 무언가. 그는 땅을 살짝 걷어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흙 속에서 작은 두개골이 드러났다. 그 옆에는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11년 전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이곳은 이미 수십 차례나 샅샅이 뒤렸던 곳이었다. 군인과 경찰,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수도 없이 뒤렸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어떻게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걸까? 처음부터 여기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중에 다시 묻은 걸까? 이제 경찰과 법의학자들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표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의 황당한 발표. 타살 흔적 없음. 유골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단정 짓듯 말했다. 아마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 되는가? 9살에서 13살의 5명의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었다고 해서 전부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을까?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 현장 감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곡괭이로 땅을 파헤쳤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시신이 발견된 상태와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을 망가뜨렸는가?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법의학자들이 밝힌 살인의 증거,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두개골에는 분명한 가격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말했다. 둔기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단순한 실족이나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강하게 내리쳐 두개골이 손상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분명한 타살이었다. 게다가 시신의 일부에서는 묶여 있었던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붙잡힌 뒤 살해당한 후 안매장된 것일까?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5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것일까? 유골이 발견된 장소 정말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을까? 경찰은 말했다. 아이들은 실종된 후 계속 이곳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많았다. 첫째, 발견된 유골은 완전히 표면에 가까운 깊이에 묻혀 있었다. 단 몇 번 삽질만 해도 드러날 정도였다. 그런데 왜 11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 둘째,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1991년 당시 군부대 사격장과 겹치는 지점이었다. 그렇다면 만약 시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묻혀 있었다면 군인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셋째, 유골의 상태 역시 이상했다. 부패가 예상보다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발견된 유골들의 배치도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묻힌 것처럼. 그렇다면 누군가가 시신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훗날 다시 이곳에 가져다 묻은 것은 아닐까?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범인은 누구인가? 남겨진 단서들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첫
첫 번째 가설, 군부대 연루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설은 당시 군부대 사격장과의 연관성이다. 실종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54단 사격장 부근. 아이들이 떠나기 전 했던 말, 탄피를 주우러 간다.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 과거 군부대 사격장과 겹치는 위치. 이제 의문이 생긴다. 혹시 아이들이 사격장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들과 마주쳤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혹은 아이들이 훈련 중이던 군인들에게 어떤 불편한 것을 목격했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군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군 관련 사건들이 은폐된 사례는 존재한다. 1998년 경기도 화성에서 군 헌병대가 한 민간인 청년을 5인 사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은 이를 사고가 아닌 단순 실종으로 위장하려 했다. 그렇다면 개구리 소년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춰진 것일까? 그러나 이 가설을 확증할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군은 당시 사격 훈련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 연쇄살인 또는 범죄 조직 연루설. 아이들이 집단으로 실종된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매우 드문 경우다. 단순 유괴였다면 범인은 왜 단 한 통의 협박 전화도 하지 않았을까? 보통 유괴 사건에서는 금전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 그러나 개구리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역 내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다. 아이들이 사라진 장소는 산소구해진 곳.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어떤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음. 묶여 있었던 흔적과 둔기, 가격 흔적이 존재.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90년대 초반에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면 그것이 살해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세 번째 가설, 두 번 묻혔다 가설. 이 가설은 시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묻혀 있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이야기했듯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미 여러 차례 수색했던 지역이었다. 그런데도 11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선가 다른 곳에 보관되다가 사건이 잊혀질 때쯤 다시 그곳에 묻힌 것은 아닐까?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정황이 있다. 시신이 발견된 깊이가 얕았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묻은 듯한 느낌. 유골의 부패 상태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다. 11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더 심하게 훼손됐어야 한다. 발견된 유골의 배치가 부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게 땅속에서 부패한 흔적이 아니라 일부러 놓여진 듯한 느낌. 이 가설이 맞다면 범인은 아이들을 살해한 뒤 한동안 시신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2006년 3월 26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이제 설령 범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2015년까지 내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추가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개구리 소년들은 그렇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이제 1991년 3월 26일 집을 나섰던 5명의 소년들은 없다. 그들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범인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다.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개구리 소년들의 잊혀진 진실을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